내일 열리는 숙명의 대결인 한일전을 앞두고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에 현재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난 4일 오후 9시 중국 항저우의 황농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남자 축구 준결승에서 우리나라 축구팀은 정우영의 멀티골 활약으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결승행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경기는 야만적인 우즈벡 선수들의 행동으로 현재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난과 야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 빠르게 확산이 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많은 논란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치러질 결승전 경기의 상대는 숙명의 라이벌 일본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홍콩을 4대 0으로 꺾고 올라온 일본과 2대회 연속으로 금메달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우즈벡과의 경기로 현재 대표팀은 많이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즈벡 경기에서 황선홍 감독을 비롯한 국내 축구 팬들이 매우 분노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과 우즈벡의 준결승 축구 경기는 결승 진출을 앞두고 치르는 경기로 매우 치열한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날의 승리는 매우 기뻤지만 우즈벡 선수들은 마치 격투기를 하듯이 거친 파울들을 여러 차례 범하였고 황선홍 감독은 실제로 분노하며 소리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경악스러운 점은 심판의 태도였습니다. 실제로 심판은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심판은 자격미달이다. 우리나라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 편파 판정이다. 라고 말하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에 열린 조별리그 2조 1차전인 한국과 쿠웨이트의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은 경기 초반부터 연속으로 골을 터뜨리며 좋은 출발을 선보였습니다. 한국의 첫 골은 전반 3분에 쿠웨이트 선수의 몸에 맞고 골문 쪽으로 뜬 볼을 정우영 선수가 오른발 발리슛으로 연결해 1대 0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격을 시작으로 한국의 공격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결국 경기 후반 추가 시간에 홍석현 선수가 해준 침투 패스를 안재준 선수가 골문으로 밀어넣어 9대 0을 만들고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9대 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참패를 쿠웨이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쿠웨이트 팬들과 외신은 경악했고 어마어마한 굴욕을 느끼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즈벡과의 경기를 치르며 쿠웨이트의 국적인 심판이 논란이 된 것인데요. 실제로 심판은 악감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경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후반 27분 압둘로프 브리에프가 패스를 받아 침투하는 조영욱에 누가 봐도 고의적인 태클을 걸었습니다. 태클에 걸려 넘어진 조영욱은 경기장에 누워 몇 바퀴나 굴렀고 태클을 건 브리에프도 어이없게도 고통을 호소하며 자리에서 누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송민규는 누워있는 브리에프 옆에 공을 가져다 놓으며 프리킥 자리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알리베크 다브로노프가 송민규를 심판 몰래 때리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그대로 잡히며 많은 팬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브로노프가 송민규에게 바짝 달라붙고 두 사람은 신경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파렴치하게도 다브로노프는 심판이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주먹으로 송민규의 등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송민규가 다브로노프에 항의하듯 다가가자 다브로노프는 송민규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이건 뭐 축구 선수가 아니라 깡패 아닙니까? 이후 다브로노프는 사과를 하는 듯 송민규 선수의 얼굴에 한 손을 대다가 다시 손에 힘을 실어 얼굴도 밀치면서 정말 못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서로 예를 갖추어 젠틀하게 경기를 하는 것이 스포츠의 중요한 정신일 텐데요. 정말 파렴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즈벡 선수들은 경기 내내 강한 몸싸움과 태클로 경기장 내 관람을 하는 팬들의 분노를 터뜨리게 하였습니다. 이강인, 조영욱, 정우영 등이 우즈벡 선수들의 팔꿈치에 가격당하였습니다. 현재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폭력 축구, 깡패 축구라는 지적까지 나오며 많은 축구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우즈벡 듀오의 매우 잘못된 쿵푸킥과 펀치 공격이라며 영상과 함께 폭행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아일랜드 축구 전문 매체 스포츠조 역시 지금까지 봐왔던 팀들 중 가장 폭력적인 팀이 나타났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후반 17분 엄원상이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자 입으로 이말릴 율다셰프가 거친 백태클을 시도하며 엄원상의 다리를 그대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이때 다리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더 이상 뛰기 어렵다는 X 수신호가 나왔으나 어렵게 일어서서 경기를 이어가던 엄원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3분여 만에 다시 상대 선수에게 걸려 넘어졌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안재준이 교체 투입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에 결승전을 앞둔 한국 대표팀은 결국 부상이라는 악재를 맞았습니다.
교체될 때는 스스로 걸어서 경기장을 나섰던 엄원상은 경기가 끝난 후 스태프에게 엎혀서 나가며 많은 팬들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황선홍 대표팀 감독은 엄원상의 상태에 대해 지금까지 큰 부상자 없이 잘해왔는데 엄원상이 부상이 좀 있는 듯하다며 상태를 체크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브리에프는 경고 누적으로 레드카드를 받고 경기장에서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우즈베키스탄은 퇴장 1개와 함께 경고 4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티무르 카파제 우즈베키스탄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심판 입장에서 옐로 카드를 주는데 이해가 안 간다며 주심의 판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끝까지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자기 집 애가 저렇게 맞고 와도 저런 뻔뻔한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눈이 어떻게 된 걸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 소리입니다. 이에 한국 축구 팬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폭력이 담긴 영상을 온라인상에 공유하며 우즈벡 대표팀의 공식 사과와 해당 선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이번 경기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회 조직위원회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협회는 우즈벡의 그라운드 폭력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우즈벡 축구협회는 2일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우즈벡 축구협회는 발표문에서 경기 도중 발생한 부도덕하고 충격적인 사건에 대하여 대한축구협회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얘기하며 이번 이슈에 대해 해당 선수와 대표팀 코치진을 꾸짖었으며 적절한 처분을 내리겠다. 더불어 대한축구협회와 충돌하지 않고 원만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을 고의적으로 다치게 해놓고 결국 한다는 소리가 선수와 코치를 혼냈다는 소리인데요.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선수의 앞날에 이번 부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데 고작 꾸짖었다는 게 자신들은 할 만큼 했다. 그래서 뭘 더 어떻게 해줄까? 라는 얘기같이 들리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안타깝게도 우즈베키스탄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한 엄원상의 결승전 출전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엄원상은 황선홍호 공격진 중 스피드가 가장 빠른 선수로 일본의 측면을 흔들 핵심 선수이지만 왼쪽 발목을 치료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회복 경과에 따라 엄원상이 결승전에 출전할 수도 있으나 100%의 컨디션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내일 경기에 수를 하나 잃고 결승에 나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내일은 운명의 한일전 결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부상과 편파 판정과 오심들이 난무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일본에게 다시 한번 굴욕을 안겨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표팀의 에이스인 이강인 선수는 인터뷰에서 결승까지 왔으니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굳은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마지막 한 발이 남았는데 모든 걸 쏟아 부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승을 자신하였습니다. 우승도 좋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를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치르길 응원하며 엄원상 선수의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수들이 제2의 박지성, 손흥민이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전설 오브 코리아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